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치현 야구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이 살리는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건 파도 때문이 아니야. 내가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이 아니야. 언제나 나를 흔드는 건 나. 언제나 나를 무너뜨리는 건 나. 내가 나를 무너뜨린 후 파도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가 나를 흔든 후 바람이 나를 흔들어 놓지.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날 힘들게 하는 건 나라는 시인데요. 결국 행복이든 불행이든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도 내 안에서의 행복을 찾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행복과 가까워지는 길 알려주실 좋은 분, 또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일단 시청자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처음이라 반갑고 다시 보니 더 반갑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 다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역시 해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19절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전한 이 19절이 우리 소장님 개인 SNS에서 발췌한 글인데 직접 시를 쓰신 건가요? 뭐 시라기보다는 짧은 글을 쓰고 있어요. 그걸 이제 시라고 불러주니까 시시한 글을 또 시라고 불러주니까 저는 또 감사할 뿐이죠. 네. 그냥 아재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말장난만 들어보면. 근데 진짜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를 쓰신 건지. 제가 이제 갈등이 많은 부부들 상담을 27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건 간에 그 자기가 행복한지가 먼저 돼야 된다. 말하자면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게 하는 거고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하게 하는 거라서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남이 아니라 나다 결국은 하는 것을 27년 만에 깨달아서 한번 글로 옮겨본 것을 낭독해 주시니까 또 쓴 때 맛과 읽을 때 맛이 다른데 읽을 때 맛이 훨씬 좋네요. 아이고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예, 저는 제 안에서 막 긍정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부부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오늘 알려주실 거죠? 맞습니다. 예. 슬기롭게 어떻게 살 것인가. 좋습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외로워서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외로워서 힘들어요. 같이 놀아줘, 같이 있어줘, 나 혼자 이렇게 버려두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가 많다는 거죠. 근데 남편들은 반대로 힘들어서 외로운 경우가 많아요. 사실 혼자 있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요, 함께 있어도 혼자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외로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그죠? 저희 부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저희 부부 산 지가 36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웠으면 거짓말이거나 가면 부부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정말 안 싸워서 이게 저희도 문제 있지요. 그렇죠. 부부는 자주 싸워야 되는데 부부는요 많이 싸워야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많이 싸우는데 전제가 이기려고 싸우면 안 돼요. 여우하고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여우가 상징하는 게 지혜거든요. 좀 슬기로운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살아갈 건가. 그래서 제가 남편들하고 상담할 때 주로 하는 얘기가 척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척하면서 살아라. 근데 처음에는 척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은 어떻게 척을 잘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너무 힘을 들이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책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남자 여자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에요. 독일 사람 트로니라는 분이 지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을 남자를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계속 완성해 나가면서 이 남자는 인간에서 유통되는 그 제품 중에 가장 단순한 종류다. 그다음에 중년이 되면 바가지 모양의 배가 형성되는데 어떤 바가지는 아래가 너무 처지고 딱딱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여자는 이 제품은 머리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머리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면 한 달 내내 궁시렁거리면서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특별한 제품이다. 머리가 남성 제품보다 작다고 얕봤다고 하는 큰일 난다.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하고 남자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단순하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여기 보면 남자라는 제품이 오작동돼서 난리를 칠 때가 있다라고 소개해 있어요.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남자가 막 광분하고 있을 때, 자기 팀이 지는 걸 광분하고 있을 때, 현명한 여자는 맥주를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면서 봐.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는 슬기로운데 청소기를 돌리면서 흥분할 일도 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보다는 꾀라고 어떻게 꾀를 써야 될 건가 그러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떻게 남편한테 잘해줘야 될 건가 아내한테 잘해줘야 될 건가는 결혼 초부터 걱정인데요. 걱정이고 늘 지금도 진행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7년 동안 만난 부모님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만 분들 중에 나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원리를 아는 분은 300명도 안 돼요. 그걸로 보면 도대체 몇 분의 몇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몰라?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뭐 내 마음 몰라 이러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의도만 가지고 살려니까 이게 뭔가가 잘 안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운 거,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17년 되는데 17년 동안 아내하고 살면서 배운 것들을 이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아내는 외로워서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외로워서 힘들어요. 같이 놀아줘, 같이 있어줘, 나 혼자 이렇게 버려두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가 많다는 거죠. 근데 남편들은 반대로 힘들어서 외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있었어? 어떻게 지냈어? 하고 물으면 남편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알아서 뭐하게. 그래서 내 공사 대금 당신이 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입을 딱 닫고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때 남자 굉장히 외롭거든요. 이렇게 외로워할 때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은 아내들이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요령만 알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령을 향해서 지금부터 아내 사용 설명서, 남편 사용 설명서, 고고! 고고! 네. 지금 앞에 제가 그 동그란 그리고 밑에 받쳐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부부를 색깔과 모양으로 본다면 우리 부부는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한번 골라봐 주시면 어때요? 네. 아, 흰색에 뭔가 검은색이고. 저는 우리 김지현 선생님은? 네. 저는 빨간 고리에 네. 저는 그리고 하얀색. 하얀색. 네. 어떻게 셋 다 다르네요. 그런 네. 게. 나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죠? 사이가 좋네요. 사이가 좋네요. 그럼 빵빵 뜨시는 우리 오수진 선생님. 그걸 왜 노란색에 파란색.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가요? 도너츠가 남편이고요. 음. 제가 주머니, 방울 든 주머니인 것 같아요. 아, 궁금해지네. 남편이 왜 파란색이고 내가 왜 노란색일까? 이럴 때 재미를 위해서 이영진 선생님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너무나 솔직하게 어떻게 네. 알겠어요 남의 집안의 일을 그죠?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받침대의 역할로 이 도너츠를 생각을 했거든요. 받침대. 네, 네, 그래서 네. 남편이 또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하. 남편이 좋아하는 파란색이 이제 받침처럼 저를 받쳐주고 네. 이건 소리가 나요. 아 소리가 나요. 네, 네네네. 소리가 나는 주머니는 이제 방방 뜨는 나가다, 방방 뜨는 오수진을 표현해서 저는 노란색이 좀 발랄하고, 발랄하고. 좀 분위기를 이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랑 잘 어울린다라고 네. 갑자기 오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골랐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노란색에 대해서 파란색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아내는 너무 활달하고 사교적이고 돈까지 벌어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신 너무 나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남편은 파란색이라서 너무 든든하고 듬직하고 좋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 남편 시원찮아 이게 고리가 너무 약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 부부가 정말 서로 이게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사이가 좋다를 10점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부부는 몇 점 정도 될까요? 몇 점으로 할까요? 한 7점? 와. 7점. 오, 높은 점수. 이러면 실제 점수는 9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이제 겸손 점수로 이 7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부가 7점이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약간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죠. 네. 노란색은 몇 점, 파란색은 몇 점? 노란색 100점. 노란색은 10점 만점. 그리고 파란색은 4점. 그래야 이게 7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역시. 이러니까 싸우는 거야. 나 잘난 못에 산다. 네, 좋습니다. 7점 부부 탄생했습니다. 네. 이영진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교수님 얘기 듣고 또 수진 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맨 처음에는 받침대 같이 생긴 게 아내, 그다음에 요 검정이 저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백이잖아요. 흑백이죠. 네. 너무 잘 안 어울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랬는데 반대로 이 받침대가 제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반성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검정색이 항상 여기를 좀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거기를 그러니까 제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내가 제 마음 속에 좀 이렇게 통과를 해서 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좀 순간순간 좀 유동적이지 못해서 닫혀있지 않았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오히려 요 하얀색 받침대가 저고 이렇게 되고 점수는 당연히 아내가 한 9점, 저는 뭐 한 0.001점 정도 되지 그렇게 않을까? 말씀하시면 그렇게 오수진 생각을 아나운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도전하지 뭐가 못해. 됩니까? 저는 그냥 최소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여기 아주 그냥 대놓고 싸우려고. 야, 아내는 거의 만점에 가깝고 나는 그래서. 점수를 주기 어렵고. 예. 야, 선생님 보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하면서. 그렇죠. 이제 결혼 생활 한 28년 되니까요. 28년 조금씩 이렇게 되니까. 여우가 되는 어떤 느낌이. 네네. 이제서야. 그렇죠. 이제 글쎄 뭐 하고 예, 남편들 변하는데 약 28년 걸리는 거 지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참 이럴 때 아내는 아휴 뭘 이러면서 남편이 사랑스러워지죠.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오수진 선생님은 보면 자신만만해서 사랑스럽고 좋아요. 이영진 선생님은 겸손해서 또 참 사랑스럽고 그런 좋은 남편 아내인데 결혼 2년 차 예, 우리 맞아요. 김지연 아나운서님 기대됩니다. 왜 붉은색과 흰색을 하셨을까요? 이 붉은색은 제가 최근에 아내한테 선물해줬던 옷 색깔이 이야. 붉은색이었어요. 좋아하는 색이어서. 예. 그리고 이 하얀색은 최근에 아내가 저한테 선물해줬던 후리스의 색이 이 색이었어요. 프리스라는 게 뭐죠? 이게 더 추울 때 좀 이렇게 자켓. 예, 재킷, 털 재킷. 아. 예, 그래서 이 서로 선물해줬던 색깔이어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네네. 예, 이 골랐고 요즘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네. 머리가 이게 누웠을 때 예, 이게 민둥이 되지 않도록 네네. 짱구 베개란 걸 써요. 짱구 베개가 있구나. 네네네. 머리 모양을 보호해주는 베개인데 그 베개가 떠오르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잘 누울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아내가 이렇게 네. 신경 쓰는 게 보여서 그래서 저는 이 베개 모양이 떠올라가지고 아. 아내를 이렇게 해뒀고요.
이건 이제 던지는 거잖아요. 저는 운동회가 떠올랐는데 운동회. 이거 던져가지고 박 예, 터트리는. 박 터트리는 거. 예, 요즘 뭐 가을에 운동회를 최근에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저는 항상 아내한테 이렇게 뭔가 던지고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네. 물어보고 아이한테도 사랑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던지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색깔로 공을 이야. 여기다 던집니다. 아우. 예. 뭘 던진다는 말이 되게 저한테 던지네요. 어. 뭘 던진다. 우리는 뭔가 던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걸 던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던질 수 있고. 그래서 이영진 선생님은 안 좋은 거 던졌다가 28년 만에 울면서 후회하네 이렇게 되고 지금 좋은 걸 던지고 있는데 후배가 든든하죠. 저렇게 그럼요. 던지고 있으니까. 부러워요. 예. 요즘 후배들이 정말 더 살아봐. 끝을 이렇게 올리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거의 뭐 10점 만점이고 7점이고 5점이세요. 평균 이상으로 지금 다 하셨는데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외로워서 힘든 아내라고 썼어요. 외로워서 힘든 아내. 아내들은 혼자 있는 게 되게 외로운데요. 사실 혼자 있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요. 함께 있어도 혼자 있을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같이 꽃집을 40년째 하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40년 동안 매일 이혼하는 것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좀스럽대. 그리고 남자 손님이 오면 그렇게 날카로워진대요. 아내가 왜 더 친절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안 깎아주려고 그런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놈의 쫌팽이 남편하고 40년 동안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외로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해볼까 하는데요. 세 가지 원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나누면 외롭지 않게 됩니다. 좀 반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부부 캠프를 한번 갔는데 아내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어두워요. 아름다운데 어두우면 극적으로 더 슬퍼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이러면서 갑자기 울어요 또.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지난주도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요. 근데 이사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지? 남편이 전화가 왔대요. 내일 차 갈 테니까 준비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내일 서귀포로 이사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사를 하는데 이사차가 내일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아내가 하루 전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래요.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와, 진짜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자기가 사는데 하얀 차가 있더래요. 저 소나타 되게 예쁘다 이랬더니 내 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차 언제 바꿨어? 이랬더니 뒷목. 오늘 바꿨어 그러더래요.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문제네요. 문제가 심각하죠. 네.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것 때문에 집에 와서 말을 안 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는 해결이 아니라 해소를 좀 하고 싶으니까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결혼을 왜 했어요?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나누는 거예요.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슬픔도 나누면 반이 되고 고통도 나누면 반이 되고. 근데 나누면 뭐가 달라져? 하는 게 암벽으로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국방대학교라는 데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부부 상담을 하신다고 말씀 듣고 초청을 했는데 저희 부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저희 부부 산 지가 36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웠으면 거짓말이거나 가면 부부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정말 안 싸워서 이게 저희도 문제 있지요. 그렇죠. 부부는 자주 싸워야 되는데 부부는요 많이 싸워야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많이 싸우는데 전제가 이기려고 싸우면 안 돼요. 화해를 전제로 많이 싸우면
굉장히 풍요로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겨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화해를 전제로 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정말 안 싸웠습니다 그래요. 또 어떻게 해서 안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건 없고 생각나는 건 제가 그 사령관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현직에 계시다가 국방대 교수로 오신 분인데 항상 작전이 있건 뭐건 마치면 집으로 와서 아내하고 영내를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돌았다는 거예요. 영내를 돌면서 이번에 어떻게 옮기고 학원 다니는 애 선생님은 좀 괜찮아? 그러니까 아유 수학 선생님이 너무 까다롭게 군대요. 그렇구만.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도 한다는 거죠. 김하사가 이번에 왔는데 병장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아서 내가 그 인사 장교 불러서 뭐라고 했어. 아, 김하사가 전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구나 하면서 두런두런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얘기 나누니까 뱃속의 일까지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실에 앉아서도 우리 아내가 지금은 커피를 마시고 있겠구나, 누구를 만나고 있겠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이 아내도 우리 남편이 뭐 하고 있겠구나 하는 거를 속속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나누는 힘이 엄청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0년째 지금 아내하고 1시간 반에서 1시간 한강을 항상 같이 걷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안 싸워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늘 이해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공식 2 더하기 2는 4다.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면 사랑이 싹 든다. 오, 예. 5 더하기 5는 10이다. 남편을 오해하고 아내를 오해하면 땡이다. 땡이다. 그래서 2 더하기 2가 4로 되려면 항상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이요, 부부가 함께 부부가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분입니다. 2분. 2분이에요. 아, 피곤해. 저녁은 먹었어. 애 자? 아휴, 물 좀 줘. 이거 하는데 30초면 돼요. 그 뒤에 TV 또 봐요. 제가 산책을 안 했으면 아내 목요일 되면 늘 저한테 여보 국가가 불러 가야 돼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왜 불러 이랬더니 국가가 부른다. 그 트롯 무슨 노래 젊은 노래 그거 경연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한테 배운 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외롭지 않게 하는가. 아내는 떨어져 있어요. 군인이니까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겠어요. 작전 나가고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항상 나눠준다. 아, 설명하는 설명력이 중요하구나. 설명하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얼마나 나누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하는 멋진 남자는 나누는 남자입니다. 나누는 남자. 말하면 달라져? 최대적이에요. 말하면 적어도 일은 달라지지 않지만 마음은 달라져요. 일은 달라지지 않지만 마음은 달라진다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게 보다 멋진 남자 뿜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게 결혼이면 또 하나가 뭐냐면 빼는 게 필요해요. 빼는 거. 뭔가 압력솥에 있는 김을 빼줘야 되잖아요. 압력솥 김만 빼면 어떻게 돼요? 팽창해서 터져버려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나가야 뜸도 들고 밥도 맛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 마음에 있는 거를 좀 빼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남자 선생님들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어머님이 요즘 꼭 내가 밥을 차려드리면 밥을 한 숟가락씩 남기신다. 진짜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중간에 계시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실제로 여보, 어머님이 계속 밥을 한 숟가락씩 남기셔. 진짜. 자, 그럴 때 뭐라고 빼주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시겠어요? 난감하네. 그럼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김지현 선생님은
너무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아까 10점 만점 나왔기 때문에 예, 점점 멀어지는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소화가 안 되시나 보니까 밥을 좀 적게 드려. 그리고 더 드시고 더 드시게. 뭐 이렇게. 네, 전형적인 남자의 반응이 나왔어요. 예. 소화가 안 되시는가 본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볼까?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밥을 좀 적게 드려봐라. 이렇게 나가는 걸 해결 중심. 해결 중심. 네, 우리 심리 상담에 보면 단기 해결 중심 모델이 있어요. 마치 남자들에게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맞아요. 양을 줄이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선생님 10점 만점 도전해 봅니다. 네. 다이어트 중이신가?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 응용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뭐큰 차이는 없네요. 예. 큰 차이 없네요. 예. 네. 뒤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아내가 여보 어머님이 요즘 꼭 밥을 차려드리면 한 숟가락씩 남기셔 어떻게 해? 그러면 신경 쓰지 말라고. 예, 저게 제일 신경 쓰이는 말이에요. 그죠? 신경 쓰여서 한 말인데 신경 쓰지 마라. 정신과에서 하는 말이 너무 신경 쓰이고 아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제일 이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신경이 쓰여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몰라요. 빼주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내분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이 답을 알아요. 그 답이 뭐냐 하면 어머니 또 왜 그러시냐 당신한테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하소연하는 거니까 뭐 밥을 양을 달리해라 모아놓으면 내가 먹을게 병원 모시고 가봐라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지 해결을 위해서 뭔가 원인 분석하는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런 어머니 때문에 참 고생하네 어머님이 당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는 얘기만 하면 아내들은 에휴 참 뭐 나이 드시니까 그렇지 하고 자기가 어머니를 품는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박수가 나오잖아요. 박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냥 이거를 빼주려고 노력해라. 빼주려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쏙지 말자 아내 말 다시 듣자 아내 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내가 말하면 그 속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 대단하지. 나 고생하지, 나 힘든 거 당신 알겠지. 이 소리를 읽어주면 되는데 남자는 말만 듣고 겉말만 듣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쉿,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우 진짜 이미숙이 좋은 세월 다 갔다 짜글짜글 이게 뭐냐. 목주름까지 미친다 미쳐. 이러고 있을 때 남편이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 선생님.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네. 옛다 카드. 옛다 카드. 어허. 옛다 카드. 선생님은? 네? 힘들지 않은데 좀 공감을 해줄 것 같아요. 힘들지. 아니에요. 힘들지 아니래. 아니라고요. 지금도 이뻐라고 얘기해줘야죠. 아니라고요. 네. 이렇게 격렬한 반응은 방송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예뻐. 이건 신혼초에 통해요. 그래요. 네, 나이가 좀 들고 지금 주름살이 늘고 목에 주름도 있고 이거는 성형으로도 안 고쳐진대 뭐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투덜투덜 될 때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애썼다. 나 때문에 고생했네. 저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안 만났어도 나만 안. 내가 요즘에 그 말 자주 하는데. 예. 진심이잖아. 왜 그죠? 나랑 결혼했어? 진짜 돈 많고 성실하고 이런 남편 만났으면 그러니까. 당신 얼굴이 이렇게 됐겠어. 그러면 그래요. 에휴 다 팔자지 뭐. 얼른 회사나 갔다 와. 그러면서 미역국을 맛있게 끓일 준비를 한다. 저희 집사람하고 뭐 통화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이번에는 이 집이 점점 더 좋아져 간다. 그죠? 그게 빼주는 거라는 거죠. 빼주는 거.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심정을 좀 읽어주면 심정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 힘들지, 나 대단하지 두 가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 참 힘드네, 당신 참 고생하네, 당신 참 대단하네. 어떻게 당신 만났을까? 지금 나누기 빼기 얘기를 드렸더니 여기 남편분들이 우리는 산책 안 하는데요. 싫어하는데요. 1시간 반 산책할 데가 없는데요.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공원 5분이면 끝나는데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드린다면
설거지를 하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조금 좁아도 왜 옆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그릇을 이쪽에 놓을게 당신 씻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래를 개면서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꼭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그때 두런두런 얘기하기 좋아요. 왜냐? 서로 얼굴을 안 쳐다봐도 되니까. 얼굴 쳐다보면 왜 봐? 이렇게 되니까 옛날 게 떠올라가지고 얼굴 안 보면서 빨래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외로운 아내를 이제 나누고 빼기를 어지간히 좀 덜 외롭게 해주잖아요. 그럼 또 품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품어주는 게 필요한데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랑 불화하게 지내는 부부를 봤더니 다른 것을 재밌어하면 화목하게 지내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은 뭐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러는데 참 재밌어요 하면서 어디 나가서도 우리 남편 그래서 진짜 웃기는 일이 많다니까요 하고 얘기하면 화목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남편 나하고 너무 달라서 정말 싫어. 정말 인상이 안 좋게 되면 불화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싫어하느냐, 다른 것을 재밌어하느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안정에는 인내가.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혼자 살 때는 자유롭잖아요. 그때는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 때문에 항상 무겁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운 게 싫어서 안정을 택하면 이제는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인내라는 게 기본 덕목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한국인내협회 협회장님 해도 될 정도로 잘 참아주니까 참아주는 아내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된다. 근데 나는 또 한국활기협회 활력협회 회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인내협회 회장이고 나는 활력협회 회장이라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바라보면 사이가 좋아지는데 아내가 참는 게 너무 싫어. 우리 남편 말이 너무 많아. 이러면 불화하게 된다는 거죠. 제 아내는 한의원에 며칠 전에 갔더니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뭘 해야지 하는 생각 좀 그만하세요 해서 점장이 집에 온 것처럼 깜짝 놀랐대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 뭐 해주지, 옷을 뭐 해주지,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뭐 차는 어떻게 하지, 맨날 뭘 해야지, 맨날 어디다 뭘 써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써요. 저는 늘 뭘 해볼까. 다음엔 이 방송 나가볼까, 다음엔 저거 해볼까, 없던 걸 만드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돈에 대한 거 관리하느라고 아내 혼자 고생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추상적인 생각, 사랑이 어떻고 애정이 어떻고 뭐 관심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 초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아내가 조금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는 좀 고상하다라고. 나는 늘 인간의 고등 정신 활동, 애정, 사랑, 뭐 헌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내는 저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모든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대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그걸 지옥이라고 불러요. 각자가 자기가 맞고 상대가 하찮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현실적인 거를 다 품고 눈에 보이는 걸 다 하니까 유형문화재 아닐까? 그랬더니 맞네 그런 거예요. 난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니까 무형문화재 아닐까?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둘을 다 닮았으니까 인간문화재 아닐까?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집은 그때부터 유형문화재 아내와 무형문화재 남편과 인간문화재 아들 3명이 사는 사이좋은 부부로. 이럴 때 박수를 한번 보내요. 이 원리가 간단해요. 뭐냐면 다른 것을 재밌어하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아까 뭐라고요? 활력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인내협회 회장님. 그럼 우리 다른 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그 동그라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X도 돼 있습니다. X도 돼 있어서 우리 남편을 생각하시고 나는 또 내가 한 걸 생각할 때 아내하고 나누기를 내가 잘했으면 동그라미, 나누기가 좀 떨어지면 X. 그렇게 해서 나누기, 빼기, 품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점수를 한번. 이게 세모가 없네요. 중간은 없고 아쉽습니다. OX만. 네네, OX만 한다면.
엎치락 뒤치락 하시고 계셔요. 고민 우리 김지현 고민하지만 선생님부터 한번 볼까요? 저부터요? 동그라미 X. 예. 나누기는 동그라미. 아, 요즘은 네네. 요즘 산책을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하면서 네네. 둘 중에 더 먼저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이 지하철역까지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네. 그때 그래도 좀 얘기를 나누는 편이라 아하. 또 뭘 하는지 정도는 알고 그때의 얘기가 좋아서 일부러 한 바퀴 더 돌기도 하고 아하. 네. 아이가 자고 있어서 더 재우려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나누고 있고요. 빼기. 빼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도 현실적인 그 해결책을 많이 찾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서 네네네네. 동그라미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내가 저를 더 많이 품어주는 것 같아요. 아하. 아까 첫 번째에 이 짱구베개 같은 쿠션으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 던졌을 때 들어가는 건 이 링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를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도 품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더 품어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아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마음까지 알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동그라미 3개를 다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나누기 속에 빼기도 들어있어요. 빼기도 이야기하면서 빼는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품기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산책을 이렇게 아이랑 한다는 속에서 다 들어있다. 빼기를 잘해도 거기 나누기, 품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저거 3개를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잘해도 나머지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 GD님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와, 오수진 선생님 놀라운데. 아니에요. 동그라미 3개요? 아니, 이거는 네,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요. 예. 우리 남편 나누기 X, B, 빼기. 빼기, 예. 빼기도 E.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네, 품기는 동그라미 주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럴 줄 알고 보험을 들었네요. 하나를 잘해도 나머지가 되어 있다고, 그죠? 곧 결혼 기념일이라고 들었어요. 네,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게 일단 모두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4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결혼 기념일 날, 녹화날 이런 걸 했더니 이런 게 네. 나왔다고 이야기를 살살 잘 풀어주면 네, 그러려고요. 남편하고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현 씨하고 같은 게 나왔어요. 아하. 나누기는 좀 하는데 네. 빼기하고 품기는 아직 좀 부족하다. 네, 네. 사실은 3개가 다 세모인데 세모가 네. 없잖아요. 이거는 OX만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나누기에만 그래도 좀 근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빼기하고 품기는 요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전부 다 온전하게 다 동그라미인 분은 현실에 없다, 그죠? 그 사람은 교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현실적인 꿀팁으로 정리를 우리 한번 해보죠. 나누기를 잘한다는 것은, 아내한테 나누기를 잘하는 것은 속 심정을 알아주는 거지 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빼기를 잘 한다는 것은 역시 그 심정을 알아주는 거, 힘든 거, 대단한 거, 그걸 알아주는 게 빼기를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품어주는 거는 다른 것을 재밌게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남편 이야기를 한번 또 이번에 돌아가 보면 힘들어서 외로운 남편, 골든벨을 울려라 프로그램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다가 49번으로 누가 이렇게 외롭게 들고 서 있으면 그걸 보고 눈물이 난대요. 개그맨 그 남희석 씨가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얼마나 저 문제 풀기 위해서 고생했겠나 싶어서 눈물이 이렇게 나고 50번 골든벨을 맞추면 막 눈물이 끝없이 나온대요. 왜 나올까요? 남희석 씨가 웃기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바로 못 들어가고 아파트 들어갈 때 한 3분이나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들어간대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면 한 11시가 되면 불 꺼진 너의 창문을 그때 참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아내가 요즘은 응접실 불이라도 이렇게 켜두는데 옛날에는 불을 다 끄고 아이도 어릴 때 자고 외롭다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남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누군가와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문득 외로워지는 거예요. 영희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후자인데요. 네.
뭐 처음에 뭐 아내하고 뭐 자식을 먹여 살리고 뭐 이게 힘들다 그거보다 네. 잠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왜 아내랑 같이 네.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대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없을 때 특히 이제 이게 아이가 좀 유아였을 때 네. 그런 시간이 점점 없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아쉬웠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엄마로만 존재하지 예, 그 아내로는 아내, 존재하지 아내 역할은 않는 이제 그 외로움을 감독하니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남자들이 마음을 풀 때가 언제냐면 담배 서로 피울 때, 담배 한 대 이렇게 건물 옥상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뒷담화라고 하죠. 부장욕도 하고 국장욕도 하고 이럴 때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 알아준다 하는 게 누군가 곁에 있다라는 느낌만 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어서 한숨 쉴 때 굳이 말을 많이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곁에 있어주면 좋아요. 개통령 강영욱 씨가 나와서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래요. 그냥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걔가 그걸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처음 알았네요. 막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단지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는 거 싫어하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냥 네네. 한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있는 거를 강아지가 그걸 좀 편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길러 보시니까 또 아시죠, 그죠? 이게 남자도 강아지하고 똑같다. 똑같아가지고 단지 곁에 있는 걸 좋아한다. 맞아요. 그래서 더하기가 힘들어서 외로운 남편을 덜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곁에 있다는 그 느낌은 남자들이 들으면 다 울컥한 느낌인데 부부 캠프를 한번 갔는데 남편이 5종 경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 보증서 주고요. 그다음에 술 마시고요. 그다음에 외박하고요. 그다음에 폭언하고요. 그다음에 실직 상태고요. 그래서 거의 남편의 5종 경기, 막 이혼 사유가 되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남편이에요. 5종 경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뭐 금메달감이야. 그러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는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는 열심히 중국어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연변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연변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남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니까 제가 참 캠프 와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죠. 왜 안 떠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 약간 뻘개지고 다른 부부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 연변에서 오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힘들 때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일제히 다른 남편들이 아내를 째려보더라고요. 넌 뭐냐? 하는 걸로 이제 다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울컥해지는 지점이 내가 사업하다가 힘들 때, 그 다음에 이직했을 때, 약간 지금 잘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정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냥 힘들 때 버리지 않는다?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요. 하는 얘기. 제가 대학교 사표 냈을 때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시간 강사로 다시 시작해요. 당신도 벌고 나도 벌면 되지. 언제 태어나면서부터 교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제 곁에 딱 있어줄 때 제가 와, 이게 정말 아내하고 결혼하길 잘했구나. 부부가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잘하면 이 사람 만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만나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남자가 언제 든다고? 플러스 옆에 하나 더 있어줄 때. 그게 이영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보고 제 후배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김밥 장사를 했나 봐요. 계속 말아먹었나 봐요. 사업을 계속 말아먹었어요. 말아먹고 드디어 택배로 뭘 하는 조끼를 하나 입고 아침에 나왔더래요. 그래서 당신 조끼 뭐야? 그랬더니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그래서 어딜? 그랬더니 이렇게 물건 나르는 데를 가기로 했어. 그랬잖아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벗어. 안 어울려.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래요. 빨리 벗어. 안 어울리니까. 알았어. 그리고 그 옷을 벗고 남편이 몇십억을 버는 부자가 다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제 제자가
상담 공부를 해서 상담 자격증을 땄거든요. 어느 해에 생일이 됐는데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더래요. 어디로 가더니 눈을 이렇게 가리고 따라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한 층에요. 상담실을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 개인 상담실, 교육장실, 그 다음에 센터장실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좋은 가구로 다 세팅을 끝냈더래요. 아내 모르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생일 선물.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왜 이런 걸 했어? 그랬더니 당신이 상담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상담실도 없이 있는 건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러더래요.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더라는 거죠. 언제 들어봤어요? 조끼 입었을 때 조끼 한번 벗게 해서 한층 상담실이 생기는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준 거지. 단지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 정말 대단하다. 곱하기를 해주면 남자들 모든 주머니에 비자금이 사라져요. 아내한테 다 갖다 바쳐요. 이 출연료 아내한테 100%다 들어갑니다. 그죠? 곱하기를 해준 덕분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편을 좀 외롭지 않게 하는 여자의 비결이 있다면 놓아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생 한 명이 있는데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매주 본대요. 근데 매주 보는 것만도 부족해서 거기를 가본대요. 아, 이거 심한 거 아닌가요? 나 언젠가 가서 살리라 하고 몇 년 전에는 거기 땅도 샀대. 너무 좋다고. 지금은 팔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열흘 동안 남편이 떠났대요. 연락도 하지 않고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늘 돌봐주는 게 익숙한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그냥 보통의 평균적인 여자보다 이분이 좀 더 그 베푸는 걸 좋아해서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면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한번 따라가 보면 자연도 좋고 좋네 하고 남편을 툭툭 격려를 해줬는데 남편이 아내를 물고 빤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주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이 사람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또 한 분은 낚시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걸 낚시하는 걸로 푼 남편이 있었는데 뭐 일요 과부 만드냐 이러면서 초기에는 한 5년 싸우다가 저걸 말릴 게 아니다 싶어서 허락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월화수목금 토 오전까지 남편이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살을 내주고 뼈를 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걸 하나 주고 큰 걸 받는데 남자들은 어릴 때랑 나이 들 때랑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은 장난감이 필요하다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장난감의 가격 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들을 좀 외롭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하기, 곱하기, 놓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수진 선생님만 나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나를 점수를 볼 수 있나요? 더하기. 네. 더하기가 이제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있어주는 거. 네. 거잖아요. 사실 신혼 초기에는 왜 그 남편이 저랑 안 놀아줄까? 네. 연애할 때는 뭐 청주에서 저 보겠다고 날라오고 그랬으면서 모든 남자와 똑같이 행동했구나. 네. 그랬는데 아니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일 좋다고 매일 일만 하고 왜 네, 나랑 네, 네. 안 놀아주지? 하면서 막 되게 막 처음에는 막 같이 놀자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저도 약간 그냥 놓은 것 같아요. 그걸 네, 좀 네, 놓고 네, 남편이 또 힘들다고 이제 가끔 좀 힘들어할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걸 네, 네, 네. 했거든요. 그리고 잘했네요, 동그라미. 맛있는 거 그냥 만들어주고 밥 어허. 챙겨주고 밥 먹었어? 하고 밥 챙겨주고 네, 네, 네. 그랬으니까 더하기는 5 정도? 굿. 네. 잘하셨어요. 네. 곱하기 남편이 이제 일을 어쨌든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네네.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아하. 이제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네네네. 그때 때려쳐 내가 갔다 와서 내가 벌게. 아, 그게 곱하기다, 그죠? 곱하기요? 때려쳐.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예. 놓기. 높게. 놓기. 네, 네. 어디가 나랑 놀아야지. 놀아야지. 네. 양심 있게 하나는 X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도 아주 준수한 7점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주고 싶은 대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남편이 덜 힘들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를 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부부가 이렇지 않아요.
모든 부부가 이렇지 않고 부부가 보면 아내는 천성이 있어요. 밝은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남편도 천성이 집돌이가 있고 싸돌이가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돌이한테 나가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싸돌이한테 집에 있으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천성이 있고 그다음에 살면서 이 일을 해서 손해본 게 있어. 그럼 그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뭔가 이득 본 게 있으면 그 일은 계속 하려고 그러죠. 남편만 그러냐? 아내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각각 뭐가 생기냐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힘주는 것, 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하고 도와주면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경험이고 이것은 모든 부부한테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참고로 하시되 이것을 아시고 필요하시면 제 상담실로 오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외로워서 힘든 아내, 힘들어서 외로운 남편 슬기롭게 잘 생활하시길 빌면서 저는 다음에 슬기로운 부모 생활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뿜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